오늘 주제는 카오스,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오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혼돈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혼돈? 원래 영어로는 이제 케이오스인데 한국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 카오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그래서 카오스하고 도대체 기후변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또 기후변화는 자연재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값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1시간 동안 50mm 비가 온 거, 이걸 우리가 강우 강도라 그래요. 그래서 강우 강도가 1시간 동안 50mm 온 거, 여러분들이 한 10mm 오면은 1시간 동안 10mm가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썼을 때 약간 이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30mm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와이퍼를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힘들어요. 30mm만 오면. 근데 지금 50mm, 1시간 동안 50mm 이상 오면 거의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뭐 100mm가 왔다. 엄청난 거죠. 거의 뭐 쏟아지는 거, 하늘에서 물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1시간 동안 50mm 이상 온 비가 발생한 횟수, 강우 빈도락 하는데 그 횟수를 실제로 10년 동안씩 쉰 거예요. 이게 헤아린 거예요. 어때요? 최근에 올수록 50mm 이상 1시간 동안 온 비의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강우 강도가 센 비가 점점 더 많이 온다는 것은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발생한 자연 재난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미국 쪽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죽었죠, 많이. 특히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000명.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 카트리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 태풍을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변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또 반사돼서 나가요. 반사돼서 나가. 100이 들어오면 100만큼 나가요, 우주로. 우리가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주가 있죠. 그래서 대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 거기에 가스가 존재하는 층을 우리가 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100km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또 다른 개념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지만,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래서 그런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면 이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이게 갇히는 거죠. 여기 온실 가스들이 많으면 갇혀서 지구가 더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뭐 생태계도 변화하고 자연재난 증가 또는 빙하지대 감소 또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지진 피해도, 지진도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진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의 지질 구조판이 움직여가지고 이 지진이 발생을 한다라는 연구들이 요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미국의 매드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85년인가요? 이때 했는데 25년 후에 보니까 이 호수가 거의 말랐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가뭄 심할 때 여기 갔었는데
강가에 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흔적이 있잖아요. 요만큼 물이 있었는데 확 다운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미국 강가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었죠. 한 2달만 더 비가 조금 왔으면 수도권도 급수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저한테 인터뷰가 왔었는데 혹시 급수제한 수도권에 서울에 오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 급수제한 오면 난리 나요. 2천만 명이 지금 팔당 때 물을 먹고 사는데 급수제한하면.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급수제한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갔었죠 그때.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요 성에서 옛날에 007 영화를 찍었어요. 007 영화 찍었는데 지금은 이 물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말라가지고. 옛날에 007 영화 찍었던 데인데 지금은 온데간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알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세계 인구의 80%가 이 제대로 정수 처리된 물을 먹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20% 안에 드는 국민들이죠. 제대로 정수 처리가 된, 물론 요새 인천에서 붉은 거 나오고, 붉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수 처리되는 물을 먹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이 노후가 되면 안에 녹이 슬고, 이게 물이, 녹물이 섞여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후관은 갈아야 되고, 아마 한 상수도 설치한 게 한 40년, 30년,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하수도는 또 더해요. 하수도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이 더러운 물들이 가고 또 하수도에 뭐가 들어가요? 빗물도 들어가요. 우리가 하수도를 통해서 비가 막 오면 그것도 하수도로 집어넣고 또 집에서 나오는 오수도 거기다 집어넣고 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데 하수도는 90년 막 이래 되는 것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하수도는 어디 묻혔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이 노후가 되면 그런 거 새거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런 거 교체하려면. 그래서 지금 정부나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하여튼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뭐예요? 대구의 사과가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보면. 대구의 사과가 지금 포천까지 올라가고 경산 포도가 영월까지 가고 보성의 녹차가 저기 고성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지금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 영향이 상당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2년 전인가 우리 폭염 때문에 온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적 있죠. 또 재작년인가는 또 한파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이 온열 질환자 숫자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영역,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국가는 얼마만큼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양이 있는데 아프리카나 저는 브라질, 아마존 이런 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라면 지금은 현재는 30만 배출을 하는 거예요. 30 정도만. 그럼 70이 남잖아요. 70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만 배출해야 되는데 70을 배출하고 있다. 그럼 20만큼을 딴 나라에서 사와야 돼. 근데 2030년까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마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제일 높아요.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탁 선언한 게. 미국, 중국 제일 많이 배출하면서도 걔네들은 탁 봐가지고 목표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참 우리가 제일 세가지고 좀 2030년까지 우리 목표를 28% 또는 37%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또 에너지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해석하려면 그 기후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기후 모형.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기후 모형이 있고, 기후 모형에 의해서 지구를 이렇게 격자로 나눴어요. 그래서 격자로 나눈 점마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고려하면 기후 변화 고려한 값들이 나와요. 강우량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그 점마다. 자, 그 다음에 기후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기후 변화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 그러면 온실가스 양이 확 줄겠죠. 그랬을 때 미래에 어떻게 온도가 변할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미래 물 부족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제 미래 물 부족 구할 때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쓸 경우, 지금처럼 쓸 경우, 작게 쓸 경우 이런 걸 나눠서 시나리오별로 또 미래 물 부족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 거죠. 지금 현재 물을 우리가 일만큼 쓰고 있다. 그럼 미래에 얼마나 부족할까? 앞으로 100년 후에 뭐 한 3배 정도는 부족. 지금 우리가 물을 100만큼 먹고 있으면 미래에는 30만큼밖에 못 먹어요. 물이 부족해서. 1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2100년에. 지금 여기 한강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처럼 물을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우리가 물을 좀 아껴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이해 가요? 그래서 미래 물 부족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가뭄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요 정도 가뭄이 심각한데, 이게 이제 지역이 넓어지고 더 진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2040년에 대한 미래 가뭄을 우리가 구해봤는데 지금보다 한 1.5배만큼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전망을. 그 다음에 이제 충주댐, 우리가 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충주댐 이제 하류에 댐 밑에 홍수가 안 나게끔 댐에서 물을 이렇게 가둬두거든요. 위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두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가둬두려면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워놓는 거를 지금 충주댐이 이제 145m, 여기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한 138m에서 요만큼을 비워둬요. 여름철에 비가 오면 이걸 가둬두기 위해서 요만큼 비워두는데, 미래에는 비가 더 많이 와갖고 2040년대는 요만큼 비워둬야 돼요. 즉 여기 수위가 얼마예요? 수위가 134m까지 비워둬요. 지금은 138m 정도 물을 채워놓거든요. 요만큼만 그 비를 받고, 근데 미래에는 요만큼 비를 받아야 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70년대는 요만큼 비워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비워두거든요. 물을, 댐을. 여름철에 비가 오면 그 물을 가둬서 안 넘치게. 넘치면 만약에 댐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비워두면 뭐예요? 댐 수위가 낮아지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물이 작아지죠? 그죠? 우리가 사용할 물이 작아지죠. 물을 조금만 가둬놓으면. 그런 또 단점이 생기는 거죠.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일정 기간, 일정 수위를 유지해서 물을 가둬둬요. 왜냐하면 댐 밑에서 생활용수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업용수도 쓰고, 그죠? 산업단지에서. 그 다음에 농업용수도 쓰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정 수위를 항상 유지해. 그 밑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의한 이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우리가 기후변화가 왔을 때 이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후변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오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죠?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이때 영국은 그 허리케인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옛날에 50년대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그 북해에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템스강 하류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쪽에서 이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수문을 만들었어요. 해일이 못 들어오게. 그게 이제 2030년을 목표로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 완공은 아마 1980년대 초에 했는데 2030년 목표로. 근데 지금 다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 해서 2100년을 목표로 계산을 이제 영국 같은 경우 했죠. 근데 이제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같이 각 국가별로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제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두 가지로 정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폭염하고 한파, 그 다음에 미세먼지까지 이제 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게 태풍 매미하고 루사예요. 그래서 저거는 2002년하고 3년에 발생을 했는데, 2년 동안 태풍 2개 와가지고 피해액하고 복구액이 합쳐서 25조. 그 당시 돈으로. 25조 피해가 나요. 25조.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발생.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포항에도 지진이 오고 경주에도 오고 그죠?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 하비하고 카트리나 왔는데 또 작년에 또 왔죠. 미국의 허리케인 마이클. 그 다음에 이제 한파. 우리도 재작년에 한파가 와가지고 굉장히 추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 같은 경우 지금 324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그죠? 작년에 인도에 홍수 나가지고 32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비가 와갖고 299명이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자연재난에 의해서 재산 피해는 많이 나도 사람 사망은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저렇게 많은 피해들이 각 국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 온도가 기후변화로 해서 온도가 약간만 상승을 해도 이게 카오스 현상처럼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우리가 아무도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 다양한 재난, 특히 이제 자연 재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저희들이 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